자, 만약 세상이 끝난다면 과연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넷플릭스의 화제작 심리 스릴러 억만장자들의 벙커가 바로 이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오늘 이 작품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문구 정말 의미심장하죠? 생존의 조건인가? 아니면 부의 감옥인가?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만든 그곳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딜레마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호화로운 아포칼립스, 부제는 황금 세장 안에서. 배경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최첨단 벙커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이 종말을 피하려고 여기에 모여들었는데 글쎄요, 여기서 마주하는 게 또 다른 종류의 종말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와, 보세요. 왼쪽은 뭐 거의 지하천국이죠. 럭셔리 스파에 개인 미술관, 파인 다이닝까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완전 딴판입니다. 창문 하나 없고 햇빛 대신 인공 조명만 있고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 이건 뭐 천국처럼 꾸며놓은 감옥, 그러니까 금박을 입힌 세장인 셈이죠.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공식 이름이 키메라 언더그라운드 파크예요. 그냥 대피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죠. 정의를 보면 딱 나와요. 그냥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밖에서 누리던 그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하에서도 똑같이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도 내 소비는 멈출 수 없다. 뭐 이런 욕망 덩어리 같은 공간인 거죠. 그냥 배경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종이의 집 팀의 귀환입니다. 부제는 익숙한 공식, 새로운 타겟. 네, 이 엄청난 설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종이의 집 제작진이죠. 그 익숙한 긴장감을 이번엔 어디로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분들, 알렉스 피나와 에스테르 마르티네스 로바토.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종이의 집을 만든 그 제작진입니다. 우리가 종이의 집에서 봤던 건 뭐였죠? 붉은 옷 입고 시스템에 저항하는 외부와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무대를 안으로 옮겨왔어요. 이제는 부의 상징인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벙커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종이의 집은 은행이라는 외부 공간에서 경찰과 싸우는 사회적 저항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억만장자들의 벙커는 벙커라는 내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부제의 비밀이야말로 진짜 종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나오는 핵폭발? 그건 다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진짜 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건 바로 자기들이 꼭꼭 숨겨뒀던 비밀들이라는 거죠. 이야기의 진짜 갈등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벙커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음주운전 사고. 주인공 맥스가 이 사고로 여자친구 아내를 잃었어요. 그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이 벙커에 들어온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비밀은 완벽하게 닫힌 공간 안에서 더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그게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맥스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관계도를 거세요. 완전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주인공 맥스, 그를 절대 용서 못하는 죽은 여자친구의 아버지 기에르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동생 아시아, 심지어 맥스의 부모님까지 과거의 불륜 같은 비밀이 터져나오면서 이야, 이거 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좁은 벙커라는 압력솥 안에 갇힌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 궁극의 사기극, 이렇게 인물들 간의 갈등이 막 폭발하려고 할 때쯤 드라마가 진짜 큰 걸 하나 터뜨립니다. 이 모든 개인적인 비밀들을 한 방에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반전이 드러나는 거죠. 이 벙커 자체가 흔들릴 만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 세상의 종말이 가짜였다면? 와, 이 질문 하나로 드라마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생존 스릴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 위였던 거죠. 바깥 세상은 멀쩡하고 자기들만 종말이 온 줄 알고 이 비싼 돈 내고 벙커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생존자가 아니라 그냥 호구였던 거죠. 그럼 이 사기극은 어떻게 설계됐을까요? 여기 4단계가 나와 있네요. 첫째, 가짜 뉴스로 종말 분위기를 만들고, 둘째, 타겟인 부자들을 벙커로 유인해서 고립시키고, 셋째, 모든 정보를 통제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서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핑계로 그들의 재산을 싹 다 차지하는 거죠. 와, 진짜 사람의 공포심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게. 그들의 두려움이 곧 돈이 되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협은 핵폭탄이나 방사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조작이었던 거죠. 이 부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 즉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재앙의 희생자가 아니라 안전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믿었던 자기 자신의 욕망과 오만의 희생자가 된 거죠. 정말 씁쓸한 진실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빛나는 풍잔인가 멜로드라마인가, 부제는 엇갈리는 평가. 이렇게 설정도 기가 막히고 반전도 충격적인데 과연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처럼 평론가들의 반응도 완전히 둘로 갈렸어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보이죠? 와, 이건 시각적으로도 훌륭하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비판한 사회 풍자다 라고 극찬하는 쪽이 있었고요. 반대로 풍자로 시작하더니 결국 흔해 빠진 가족 멜로드라마로 빠지네. 캐릭터도 너무 뻔하고 반전도 제대로 못 살렸어 라고 비판하는 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좋게 본 사람들은 이 작품을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화려한 풍자극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돈벌이가 되는지를 너무나도 날카롭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에이, 처음엔 날카로운 척하더니 결국엔 그냥 전 세계 시청자들 울리려는 멜로드라마가 됐잖아 라고 말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그냥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부제는 열린 문, 풀리지 않은 질문. 이 모든 거짓과 혼돈 속에서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벙커 안에서도 비극이 터지면서 이곳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죠. 이걸 깨달은 맥스는 더 이상 이 가짜 천국에 머무를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버리죠. 밖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연출이 나옵니다. 카메라는 절대 문 밖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문을 연 맥스의 얼굴 위로 햇빛이 쏟아지는 것만 보여주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짜 세상이 괜찮아진 걸까요? 아니면 이것마저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드라마는 끝까지 답을 주지 않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돈으로 진짜 안전이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바로 우리 자신의 두려움으로 만든 감옥이다. 셋째, 그래서 그 편안한 거짓말을 박차고 나와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등이 어떻게 약자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지도 보여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 당신은 진실을 보일 용기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드라마 속 맥스한테만 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